자, 오늘도 시작하죠. 엑셀 프로그램 실행시키시고 엑셀 2016 자, 좌측 하단에 다른 통합문서 열기 화면이 바뀌었으면 가운데 영역에 찾아보기 문서 크말 2급 화목 이론 계산 작업 자, 앞으로 넘어갈게요. 시트 이동 단추를 통해서 수학 삼각 1 자, 우리 몇 개 안 한 게 있거든요. 좀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수학 삼각 1 자, 교재 82페이지 자, 3번입니다. 3번. 3번 안 하실 겁니다. 자, 내용 읽어볼게요. 표사마의 구입 수량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가진 고객들의 구입 총액의 합계를 계산하시오. 자, 여기서 빈도라는 용어가 나오면 빈도와 관련된 함수가 떠오르시면 좋겠죠. 아마 기본 함수 설명드리고 처음일 겁니다. MODE 그 다음에 합 조건이 달려는 거예요. 자, 일단 주어진 함수가 sumif라는 함수가 있군요. 한 개의 조건값에 맞는 합계를 계산해서 표시하겠다. MODE 채빈값 화면이 많이 보이는. 자, 그러면 자, 이건 함수명이고 이제 문제 내용을 파악해 보면 구입 수량이 가장 높은 빈도라는 게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약간의 좀 다른 형태죠. 직접적으로 이렇게 조건이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지 않는 이런 내용들. 자, 이런 게 이제 어렵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이게 조건입니다. 구입 총액의 합계. 그러면 주어진 함수에서 sumif라는 함수를 사용해야 되겠구나. 뭐 거기까지는 충분히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웬만한 국어 실력 정도라면 이게 조건이라는 건 충분히 느낌상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함수가 있잖아요. 또 sumif라는 함수가 있으니까 조건이 있겠구나. 그렇게 또 판단도 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건 sum if 조건 값을 찾을 거니 자, 구입 수량이 가장 높은 빈도 구입 수량이 가장 높은 빈도 콤마 얼마죠? 조건 값 얼마? 여기서 가장 많이 보이는 게 뭐죠? 4죠. 그러면 내가 암산해서 적는다면 숫자 값을 직접 4라고 입력해도 되겠네요. 문자가 아니니까 직접 입력. 콤마 합을 계산할 겁니다. 구입 총액을 할게요. 구입 총액 범위. 그러면 결과값이 이렇게 나올 건데 자, 문제는 현실적으로 실무적으로 내가 4라고 직접을 안 보이니까 암산하셔도 되지만 우리가 몇 개? 데이터가 100만 개쯤 된다 그랬잖아요. 100만 개쯤 되는 데이터에 어떤 숫자가 어떤 데이터가 가장 많이 출현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몇 개 안 되니까 눈에 보이는 거지. 그 다음 자, 그런 생각 하나 그 큰 생각이고 그 다음 문제 입장에서 들여다본다면 sumif와 MOD 함수 쓰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sumif밖에 안 썼죠. 그럼 이 문제는 문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4라고 입력하시면 안 되고 4를 암산하는 게 아니라
함수의 도움을 받아서 작성을 해야 된다. 자, 4는, 자, 잘 보세요, 이제. 자, 4는 항상 정해져 있는 값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값을 어떤 상황이 닥쳐도 정해져 있는 값, 상수라는 표현을 써드렸습니다. 상수. 그런데 이 값은 여기 이 범위에 있는 내용이 만대 바뀌면 4 하나가 9로 바뀌면 9가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이번에는. 그러면 내가 이번에는 뭐, 여기 4 대신에 뭐, 9라고 이렇게 적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4 하나가 9로 바뀐다면. 자, 제 화면 보실래요? 여기가 이렇게 4가 아니라 9로 바뀔 수도 있잖아요. 원본 값이니까. 잘못 입력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여기에 값을 뭐 4가 아니라 9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4로 입력하든 9로 입력한다는 건 항상 일정하게 어떤 원본에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영향을 주더라도 항상 나는 9고 4라는 얘기죠. 그걸 우리가 뭐라 한다 했죠? 항상 어떤 영향을 받더라도 변하지 않는가. 그걸 우리가 상수라는 표현을 쓴다고 했습니다. 상수. 그런데 실제 원본의 값이 바뀔 수 있잖아요. 여지가 있으니까 항상 이 자리는 4, 9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걸 여기가 4, 9가 아니니까 여기 값은 항상 변하죠. 우리가 그걸 변수라고 했습니다. 그럼 변수 개념은 어떤 게 있냐면 함수 자체가 변수입니다. 함수는 뭐에 영향을 받죠? 원본 값에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 4 대신에 MODE 라는 함수를 써주셔야 되고 이 조건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숫자 데이터 넘버 구입 수량 범위 가로 닫고 그러면 엔터 치면 이게 뭘로 바뀌죠? 지금 현재 엔터 치는 순간 이게 뭘로 바뀝니까? 4로 바뀌겠죠. 자, 수정 완료되는 시점에서 엔터.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왜 이게 이 자리에 4를 안 적고 MOD를 적었는지를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자, 보세요. 누가 쫓아와서 여기에 원본이 바뀌었다, 잘못 입력되었답니다. 첫 번째가 4가 아니고 9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 어떻게 되죠? 자주 출몰하는 소구입수량이 가장 많은 빈도가 4가 아니고 뭐가 되는 거죠? 9가 되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 MOD는 원본 값에 영향을 받으니까 값이 그때그때마다 바뀐다는 변수 개념이고 그 다음 우리가 직접적으로 4라고 적었던 이 자리는 뭐 또 값은 뭡니까? 내가 직접 사용자가 직접 또 4를 9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수를 쓰는 겁니다. 실제 그래서 함수를 쓰는 거라고요.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통계 2로 가겠습니다. 시트 이동 단추를 통해서 통계 2. 그 다음 교재 페이지 92페이지 4번. 자, 내용 잘 보세요. 표 4에서 하프 마라톤 기록이 빠른 3명은 입상, 그 외에는 공백을 결과에 표시하시오. if small 함수. 자, 앞에 봅니다. if 함수도 잘 아실 거고, small 함수는 몇 번째 작은 값이죠. 자, 그 다음, 그러면 이 내용은 이거부터 하고 할 겁니다.
우리가 이런 작업을 한다면 빠른 설명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머릿속에 딱 뭐가 떠오르냐면 개념적으로 등수가 머릿속에 떠오른다. 등수. 자, 그러면 기록, 하프 마라톤의 기록을 가지고 뭘 해야 되죠? 등수를 매길 겁니다. 등수. 자, 그러면 하프 마라톤의 기록이라고 하는 이 자료는 데이터의 종류가 뭐죠? 이 문제 어렵습니다. 네? 지금 하프 마라톤 기록이라고 하는 이 자료의 데이터의 종류는 틀려도 대답할 일 없어요. 문자 아닙니다. 수식 입력줄을 보면 숫자 데이터, 죄송합니다. 시간 데이터입니다. 하프 마라톤 기록이니까 시간 데이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데 이건 눈에 보이기는 뭐 문자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업 중에 아마 제가 이걸 보면 이제 뭘 고민하셔야 되냐면 표시 형식이라는 걸 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자, 원본 데이터는 이렇는데 화면상에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표시 형식이 직접적으로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시간에 대한 표시 형식 종류는 좀 알아두세요라고 했거든요. 그때 H, C를 다루는 H, 분을 다루는 M, 초를 다루는 S. 이거 기억나세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작업이 되어져 있는 거냐면 C가 일단 한 자리 보이잖아요. 그럼 H 코드를 쓴 겁니다.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죠? 시간이죠. 그럼 이중 따옴표 시간이 이렇게 들어간 거고 분이 08분이 08로 나왔다는 건 분을 두 자리째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분을 관리하는 수가 M이거든요. M 두 개 썼다는 얘기고 일단 유추해보고 그 다음에 공통점이 분이죠. 그래서 셀시어식 대하상자에 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단축키가 뭐라고요? 이거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린다 그랬죠. 자, 컨트롤 1.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중 따옴표의 시간, 이중 따옴표 분 보이세요? 그리고 H 하나, M 두 개. 네? 그래서 이건 시간 데이터입니다. 시간 데이터. 자, 그러면 이거 시간 데이터를 등수로 한번 매겨볼까요? 자, 이걸 등수 매기는 함수가 뭐라고요? length.eq 기록을 기준으로 등수를 매기려고 합니다. length.eq 개인의 참가번호 1, 개인의 참가자들의 개인 기록, 상대 참조, 콤마, 참가자 전체의 기록, 절대 참조, 콤마, 정렬 방식은 0입니까? 1입니까? 정렬 방식은 이제 대답 안 합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복습을 안 하니까. 기억이 좀 남아있을 때는 그나마 대답을 좀 하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복습을 안 하면 안 하기 시작하면 이제 대답도 안 합니다. 네, 대답 잘못했다가 실수하면 부끄러워서. 네, 제 이야기 틀렸을 것 같아요. 하세요. 저 10년 이상 했다니까요, 학원생활. 네. 그리고 제가 뭔가 찝찝하면 불러서 물어봅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왜 대답 안 하냐고 물어보니까 쪽팔려서 대답 못 하겠답니다. 아니, 당연히 틀리러 오는 게 당연한 이야기인데 어떻게 틀리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당연히 이 자리는 틀릴 수밖에 없는 자리라고요. 근데 그 틀린다는 게 부끄럽고 미안 뭐 그렇다 그러면 뭐 배울 때 뭔가 뭐 어떡할 건데요. 자, 이거 판단 어떻게 한다 그랬죠?
내림차순, 오름차순 판단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거 제가 할 만큼 다 해야 되습니다.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거 안 되니까 뭐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음 달에 저 다시 한번 더 보시죠. 응?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계속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듣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 본인이 열심히 해서 그냥 끝을 내든지. 그래서 제 경험을 봤을 때 똑같은 수업을 한 3번 들으신 분이 있습니다. 진짜. 자, 2번째부터 듣지 말라 그랬거든요. 똑같은 내용이라고. 공부할 복습할 시간 없다고 듣겠답니다. 그래서 한 4번에 듣습니다. 세 번쯤 듣더니 이제 더 이상 안 듣습니다. 아마 제 수업을 한 3번쯤 들으면 복습을 안 해도 되나 봅니다. 자, 제가 이 판단의 기준은 어떻게 하라고요? 전체 자료의 성격을 보시라고 그랬습니다. 전체 자료의 성격이 어떻죠? 하프 마라톤 기록이죠. 그러면 제가 100m 달리기 마라톤과 같은 경기들은 뭐 짧아야만 작아야만 1등으로 취급한다고 됐죠. 그러면 우리는 등수 매길 때 어떻게 등수 매기라고 지시해 줘야 됩니까? 작은 값을 1등으로 취급하게끔, 즉 작은 값에서 큰 값 순으로 나열해서 등수 매기세요라고 지시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죠. 10번 중에 9번은 다 내림 차순이긴 한데 간혹 오름 차순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1. 바로 닫고 엔터. 이런 비슷한 내용 앞에서 한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논리 데이터 할 때 라지라는 함수 나왔을 때 제가 이거 설명드렸습니다. 이 비슷한 설명. 그때 이미 어려운 내용을 해보셨죠? 그러니까 아까 하라고 할 때 하면 정말 좋습니다. 제가 수업 시작할 때 조금만 고생 좀 하세요라고 했잖아요. 자, 그 다음 등수니까 내가 일찍이 빠른 3명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등수로 따지면 1, 2, 3등을 이야기하는 거죠. 에? 그러면 물어볼 때 어떻게 물어봐야 되죠? 등수값이 3 이하입니까? 아니면 4 미만입니까? 라고 물어봐주면 되겠죠. 이게 3등 이내라는 그런 의미죠. 이내입니까? 그럼 true일 때 입상이라 표시하고 그렇지 않은 false일 때 공백 문자를 표시하겠다. 그때 필요한 함수가 무슨 함수라고요? 이 분위기 오늘 남아있는 거 다 못 끝내겠는데요. 자, if 가로 열고 입상 공백 문자 가로 닫고 이 문제는 이렇게 랭크점 EQ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주어진 함수는 지금 랭크점 EQ가 아니죠. 뭡니까? 자, 스몰이라는 함수를 이용하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프 마라톤 기록이 빠른 3명이 조건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개인의 기록이 자, 첫 번째 선수 참가번호 1번 1001번 1분 08 1시간 08분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큰 값을 찾아보면 일단 스몰 가로 열고 데이터의 범위 3 그러면 그냥 요렇게 그냥 요거 그냥 그대로 두세요. 자, 저 혼자만 바꿀게요. 아까처럼 H코드에 화면만 보세요. 이렇게 하면 1시간 15분이거든요. 1시간 그럼 여기죠.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면 되죠. 직관적으로. 자, 첫 번째 선수에 가서 1시간 15분 안에 듭니까? 두 번째 선수에 가서 1시간 15분 안에 듭니까? 점점점 마지막 선수한테 가서 1시간 15분 안에 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되죠. 에? 자, 그러면 이걸 식으로 옮겨봅시다. 그러면 개인의
하프 마라톤 기록이 개인 기록이 뭐보다 세 번째 전체 기록의 세 번째 작은 기록보다 작거나 같은지를 물어보면 되겠죠. 이때 무슨 함수가 필요하다고요? 스몰 함수가 필요하다. 바로 열고 자 어레이 데이터의 범위 설정할 때 위에서부터 할 수도 있고 밑에서부터 위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 범위는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네?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파악했던 내용 보세요. 어디든 가든 간에 똑같은 값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이 범위가 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절대 콤마 세 번째 작은 값보다 이거 트루폴스 나왔죠? 그럼 뭐 if 함수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방식은 이 방식입니다. 이 방식. 이 방식. 제가 이쪽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시험 실제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 방식은 뭐라 그랬죠? 이건 어떤 의미?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을 한 겁니다. 실 데이터. 그 다음 위에 있는 등수는 실 데이터를 뭘로 바꿔서 등수를 바꿔서 작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등수라는 개념이 직접적인 랭크점 EQ라는 것도 있지만 스몰이나 라지 같은 함수도 있다는 거죠. 자, 찾기 참조 2로 가겠습니다. 찾기 참조 2. 교재 99페이지. 뭐 V루급은 H루급은 잘 아실 거고. 자, 인덱스라는 함수 기억나세요? 제가 요런 데이터 수업 시간에 요런 데이터를 보여드리고 이 자료에서 고객이 배를 200개 샀습니다. 할인을 얼마 해주면 됩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죠. 그래서 12% 해주면 된다고 했으면 그때 이 범위 내에서 행과 열의 위치를 할 때 데이터를 표시해주는 함수가 인덱스라는 함수를 쓴다고 했습니다. 인덱스. 그 다음 이때 2행 3년은 우리가 직접 찾은 거라 그랬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고생해서 암산해서 찾을 필요 없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가일명 범위 내에서 배가 몇 번째 있습니까? 세 번째 있습니다. 그게 3열과 연관성을 가지고요. 그 다음 수량 200이 몇 번째 있습니까? 2행과 연관성을 가진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알고 있을 때 배라는 데이터와 200이라는 숫자 수량 값을 알고 있을 때 그 녀석들의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가르쳐주는 함수가 매치라는 함수를 쓴다고 했습니다. 매치.
이 함수들 기억하셔야 되고 이 함수에 대한 실습을 할 겁니다. 자, 매치 함수. 데이터를 할 때 위치를 표시해 줍니다. 매치. 인덱스 행과 열의 위치를 할 때 데이터를 표시해 줍니다. 자, 그 다음 우리 교재에는 H2급이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문제 한번 읽어보실래요, 여러분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표4의 다음 영역과 지역 코드표를 이용하여 부산에서 목표까지의 요금을 구하여 다음 영역을 낭비하시고 단 출발지 F18에서 F22행 도착지는 G17에서 J172열로 참조하시오. 인덱스 매치 함수거든요. 자, 일단 요거는 좀 이따 할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부산 목포가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설명 잘 들으세요. 네? 제가 바로 가는 건 정말 보셔야 됩니다. 중요한 거 이야기할 때 딴 거 하고 계시고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열심히 들어보시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패턴이 방식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혼자서 될 상황이라면 제가 아무 소리 안 할 겁니다. 근데 아니기 때문에 자 이런 기준표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만 전체 내용들이 앞으로 여기 돌아갈 건데 자 이런 기준표가 있어야만 여기에 판매 총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런 표를 이제 원본 이게 이제 기준표라고 그랬죠.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요 값을 칠하는 요 부분이 원본입니다. 원본. 그리고 여기가 기준표입니다. 이런 기준표가 필요한 함수들이 있습니다. Vlookup, Hlookup, 인덱스 같은 함수. 이 세 가지 함수는 항상 기준표라는 게 존재를 해야만 처리가 되는 그런 함수들이죠. 자 그러면 부산서 목포까지 가는데 비용이 얼마라고요? 자 왼쪽 여기를 출발지로 보고 여기를 도착지로 바라 했으니까 이 출발지 도착지로 본다면 어디? 부산서 목포로 가는데 여기죠. 몇 행 몇 열에 있는 데이터죠? 3행 4열에 있는 데이터 맞아요? 행과 열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 안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노력 안 해서 모르는 건 그건 뭐 누구를 탓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들 탓하세요. 자,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 나이 들기 시작하면 남의 이야기를 잘 안 듣고요.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실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더. 그래서 생각을 깨트린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뭔가 하나 배울 때 그걸 빨리 자기 걸 받아들이려면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받아들이면 좋은데 기존에 뭘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으면 이게 자꾸 쳐냅니다. 그거 받아들이는 데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모르는 애들, 그 어떤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 대상으로 수업을 하는 게 훨씬 더 진도가 빠른 겁니다, 원래. 그래서. 네, 이렇게 하세요라면 그냥 따라오니까. 근데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내 방식이라는 게 분명히 생겨나거든요. 그걸 일단 해보고 진행하니까 그걸 일단 해보고 그래서 배우는 속도가 더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잘 생각해보세요. 그건 여러분들 아시는 나이니까. 자, 그러면 삼행 사열에 있는 데이터를 표시해달라. 뭐죠? 삼행 사열에 있는 데이터를 표시해달라. 인덱스. 그러면 이꼴 인덱스. 자, 첫 번째 데이터의 범위. 이때 데이터의 범위는 뭐? 자료의 성격이 같은 데이터의 범위 요금 범위 내에서 콤마 몇행 몇열 행번호 3, 열번호 4에 있는 값을 표시해달라. 이렇게 나오고. 자, 그러면 부산은 몇 번째 있죠? 출발지 범위 내에서 본다면 자료의 성격 같은 범위를 찾는다 했으니까 여기서 부산은 몇 번째? 세 번째 있죠? 자, 이때 필요한 함수가 무슨 함수라고요? 부산이라는 데이터를 알고 위치를 표시하겠다. 무슨 함수? 위치. 자, 룩업 밸류 찾는 값. 부산. 아, 잠깐만요. 직접 입력하지 마시고 셀상에 내용이 있으니까 이거 참조해 쓰겠습니다. 부산. 콤마 룩업 레이 찾을 데이터의 범위. 여기 출발지 범위. 콤마 매치 타입은 제가 1과 마이너스는 가르쳐 드린 적 없고요. 그 다음에 정확히 일치하는 0 하나만 가르쳐 드렸거든요. 자, 그러면 부산 문자니까 정확한 문자 하나를 찾아야 돼. 문자값 하나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0 가로 닫고 엔터. 수업 시간에 해드렸던 내용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목표는 몇 번째 있죠? 목표는 자, 도착지라는 범위 내에 자료 성격이 같은 범위 내에 몇 번째? 네 번째 있다. 이때 필요한 함수가 매치 함수가 필요하다. 찾는 가 목표 직접 입력 안 하고요. 셀상에 내용이 있어서 참조해 쓰겠습니다. 목표 콤마 찾을 데이터의 범위 도착지 범위 콤마 제로 가로 닫고 문자 비교니까 비교시 일치 유무 문자 비교 정확히 일치. 아, 네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방금 이것들을 잘 조합하면 하나의 식으로 15,000이라는 값을 표시할 수 있거든요. 일단 최종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15,000이라는 값을 표시할 겁니다. 뭘 할 때? 행과 열의 위치를 할 때. 그래서 인덱스 함수가 필요한 겁니다. 이꼴 인덱스 가로 열고 어레이 데이터의 범위 자료의 성격이 같은 데이터의 범위 요금 범위 콤마 자, 이게 방금 3이라고 입력을 했죠. 3이 있는 셀 주소를 이렇게 클릭해도 되겠죠. 네? 그러면 이 3은 H31에 있는 저 3은 어떻게 계산한 거죠? H3에 있는 저건 어떻게 계산한 겁니까? 3은 매치 함수를 통해서 한 거죠. 네? 매치 함수를 통해서 한 거 맞잖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필요한 건 뭐가 필요하죠? 3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3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은 직접 입력하시거나 아니면 3이 있는 셀 주소 참조하거나 3이라고 표시할 수 있는 매치 함수를 이용하시거나 부산 콤마 또 출발지 범위 콤마 비교시 일치 유무 문자 비교 정확히 일치 바로 닫고 콤마 그 다음 열 넘버는 4라고 여기 필요한 건 4입니다. 4 아니면 4값이 있는 셀 주소를 참조하거나 아니면 4값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 매치 함수를 이용하거나
인덱스 함수를 가로 닫고 이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 자,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건 3과 4의 값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우리 주어지는 우리 문제로 돌아갑니다. 저희들 문제로 이제 돌아가 볼게요. 이번에는 뭘 사용하라고 그랬냐면 H등급이라는 걸 쓰라고 했거든요. 그럼 도대체 그러면 자, 방금 이 방법으로 진행을 한다면 이 방법으로 진행한다면 이 자료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 코드표라는 걸 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우리는 요금을 표시하셔야 됩니다. 뭘 할 때 행과 열의 위치를 안다면 됐습니까? 그러면 일단 인덱스라는 함수가 필요할 거고요. 자, 첫 번째 데이터의 범위, 자료의 성격이 같은 데이터의 범위. 이게 어레이라는 인수라고 그랬습니다. 자, 뭐가 필요하다고요? 3이 필요하다고요. 행번호. 에? 그럼 직접 암산해서 입력하든지 우리가 이 고생을 하기 싫으면 자, 그러면 3이라는 값이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이거 참조해도 되네요. 우리가 필요한 건 3이 필요한 겁니다. 3. 자, 근데 저 3을 또 가져올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이 기준표에서 부산을 들고 가서 비교했을 때 부산이 여기죠. 대응되는 값을 가져오겠다. 비교 방향이 오른쪽 방향. 이 사항에 맞는 함수가 무슨 함수? 오른쪽으로 비교해서 특정 결과값을 가져오겠다. H로 보아. 부산이라는 값을 들고서 어디에? 제목은 제외하고 비교가 되는 부분이 항상 앞에 있어야 되면 돌려받아야 될 값이 연속해서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로우 넘버, 결과값을 표시할 행번호, 코드 행이 필요하다. 두 번째, 비교 시 일치율, 어딜 비교하고 있다고요? 여길 비교하고 있죠. 문자 비교죠. 정확히 일치, 폴스. 자, 이번에는 뭐가 필요하죠? 4라는 값이 필요한 거죠. 근데 4라는 값을 어찌됐든 어디서 가져오든 가져오기만 하면 됩니다. 4만. 그럼 여기서 가져와도 되죠. 근데 저 4를 가져올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뭐가 있다고요? H로급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가져올 수도 있다. 도착지 목표를 들고서 G28, 테이블 어레이 제목은 제외하고 비교가 되는 부분이 항상 앞에 있어야 되며 돌려받아야 될 값이 연속해서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결과값 표시할 행번호, 코드 행이 필요하다. 2. 비교 시 일치 의무, 정확히 일치, 폴스, 바로 닫고, 인덱스 함수에 가로 닫고, 엔터 치는 순간, 여기 뭘로 바뀝니까? 3. 여기는 4. 에? 그래서 이 문제는 이런 기준표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에서 벌어진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에? 추저함수 같은 거 하실 때 날짜 같은 것들 이거 기억 안 나세요? 추저함수를 이용해서 이거 작업 가능하다 그랬죠. 추저함수 가능하다 가능합니다. 그럼 이때는 이 표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근데 이 표를 이용해서 작업하라 그러면 버이루급을 이용해서 표를 작업을 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같은 개념. 아는 게 있네요. 다 있죠. 제가 여러분을 자꾸 공부하세요라고 잔소리하는 건 시행착오를 겪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로 다음 달에 제가 보고 싶으시면 잔소리 안 할게요. 근데 한 방에 끝냈어요. 이런 걸 가지고 사는데 이거 별거 아닌 이런 걸 가지고 시간을 투자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오랜 시간을.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죠, 첫 시각에. 안 될 것 같은, 복습 안 될 것 같으면 시작하지 마세요라고 제가 분명히 하겠잖아요. 그게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그게 답니다. 저는 뭐 억지로 하라고 이야기는 안 하는데 했다고 판단되면 그냥 어쨌든 밀어붙여야 됩니다. 끝장을 봐야죠. 아예 손을 대지 말든지 손을 댔으면 끝까지 밀어붙이든지 죽이든지 밥이든지 그래서 나중에 후회는 안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해보고 안 되면 이게 내하고 안 맞나 보다고 판단을 내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이게 내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알아요? 자, 비슷한 이야기, 또 비슷한, 또 인덱스 매치 함수 다시 한번 더 할 겁니다. 시트 옮겨갈게요. 찾기 참조 1. 제가 이런 남들을 듣기 싫은 소리를 자주 해서 남들이 저를 별로 안 좋아하나 봅니다. 기본 이야기만 계속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하나 보더라고 사람들이. 그래도 뭐 어떡할까요? 답답한데 해드려야죠. 이게 제 역할인가고 저는 믿고. 자, 요거하고 이제 2개 남았습니다. 문제 한번 읽어보실래요? 97페이지.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읽어보셨다면 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판매 총액 계산은 판매량 곱하기 할인가죠. 그러면 수식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네요. 네? 그러면 자, 내가 고생을 좀 더 하려면 자동 키우기 몇 번? 한 번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이때 주소 형태는 뭐? 상대질 때를 고민하면 된다. 자, 그러면 판매량을 가져오는 건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할인가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할인가 계산. 할인가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다 받을게요. 할인가 계산. 자, 할인가 계산하려면 할인가를 가져오려면 어떤 함수를 이용해야 될까요? 응? 몇 열에 있는 값을 가져오면 돼요? 네? 몇 열에 있는 값을 가져오면 되냐고요. 아니면 어리 코드를 들고 와서 어리 코드에 비해서 그게 대응되는 할인가를 가지고 넘어가면 돼요. 두 가지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즉, 뭐 H로곱이나 V로곱 같은 것도 다 가능하다고 여기. 그 다음에 인덱스 함수도 가능하고. 그래서 문제에서는 인덱스 방식을 처리하라고 그랬으니까 그걸로만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자, 할인가 자동 치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자, 그러면 개념은 인덱스라는 개념을 접근한다 그러면 요 자료 범위 내에서 일단은 자료의 성격 같은 가격 범위 내에서 라고 이제 판단을 내려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걸 인덱스라는 방식으로 행과 열의 위치를 알 때 데이터를 가져오겠다. 가져와서 표시하겠다. 그러면 자, 그때 첫 번째 인수 데이터의 범위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자, 할인가를 가격을 가져오려고 하는 기준이 되는 범위는 다 동일하죠. 그래서 절대 참조, 몇 행에 있는 값을 가져올 겁니까? 네? 1행에 있는 값을 가져올 거예요? 2행에 있는 값을 가져올 거예요? 어떤 사항이 닥치더라도 뭐 행번호는 어떻다고요? 어떤 사항이 닥치더라도 항상 두 번째 행에 있는 값을 가져올 거죠. 그 어떤 경우도 1행에 가서 데이터를 가져올 경우는 없죠. 우리가 그런 걸 무슨 개념? 상수라고 한다 했습니다. 상수. 내가 어떤 사항이 닥치더라도 항상 여기에 있는 거 가져올 거냐. 이게 다 뭡니까? 2행이죠. 그래서 2라는 상수가 필요한 거고. 그 다음 열번호는 우리가 필요한 열번호는 뭐죠? 여기서 MK101을 들고 왔으면 첫 번째 열입니다라고 대답해 줄 거 아니에요. MK101을 들고 왔으면 두 번째 열입니다라고 대답해 주겠죠. MK103이면 여기 그러면 이 개념은 뭐죠? 상에 따라 들고 오는 어류 코드에 따라 뭡니까? 서로 다른 값이 나타나죠. 항상 일정하게 뭐 1이거나 2거나 3이거나 이런 개념 아니죠. 우리가 이런 걸 변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값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 변수 값은. 이 변수 값은 모르는 값 형태로 나타내면 안 됩니다. 엔터를 치는 그 시점에 값이 결정이 나야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건 어떻게? 어류 코드의 위치 값이죠. 저 1, 2, 3이라는 게. 자, 그래서 행번호는 따로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항상 2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열번호는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변수 개념이죠. 그건 함수를 통해서 처리해 줄 수밖에 없다고요. 원본이 바뀌니까. 그래서 위치 값을 표시해 주는 함수가 뭐라고요? 매치. 자, 룩업 밸류 찾는 값 어류 코드를 원본에서 들고서 상대 참조 어류 코드 범위 기준표의 이 범위. 자, 이 범위도 어느 셀에 가든 간에 똑같은 어류 코드를 들고 넘어갈 때마다 똑같은 기준의 내용을 데이터 범위를 참조해야 되겠네요. 에? 절대 참조, 비교 CH 뭐 여기를 요 내용에서 비교합니다. 문자 비교죠. 세로 가로 닫고 인덱스 함수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그리고 자동 치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자, 보세요. MK101에 해당되면 할인가가 얼마라고요? 25,500. MK102가 되면 27,625. NK103이 되면 29,520. 됐습니까? 할인가 계산 이렇게 합니다. 네. 자, 이 문제는 자, 다른 거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할인가 계산해야 되죠. 자, 그럼 여기다가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죠? 할인가 앞에다가 판매량을 곱하라 그랬죠.
판매량 참조.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의류코드 각각의 의류코드에 해당되는 판매량이니까 서로 주소가 달라야 되겠네요. 상대 곱하기 n 수정 완료가 되면 완료되는 시점에서 n 그럼 이런 금액이 나옵니다. 샵샵샵이라는 이런 표시는 왜 나타난다고요? 연립이가 좁아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연립이 조정해 주셔도 됩니다. 이게 이 문제의 풀이 방법이고, 자, 또 다른 하나를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또 다른 방법 하나를. 자, 방금은 데이터의 종류와 같은 범위를 여기라고 선택을 하고 왔잖아요. 네? 그런데 내가 필요한 게 지금 할인가만 필요하죠. 그러면 범위를 자료의 성격이 같은 범위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네? 자료의 성격이 같은 범위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참고용입니다. 정상적으로 하면 이렇게 선택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2 대신에 1이라고 적어도 된다고. 그건 뭐 힘드니까 자꾸 다른 거 확장시키지 않을게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셨던 그 함수들 다시 한번 더 살펴보셔야 되고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덱스 매치가 제가 가장 어려운 내용이라고 설명을 드린 적도 있을 거고요. 이게 아마 기본적으로 배우는 함수의 가장 내용적으로 어렵고요. 이것만 이해되시면 웬만한 함수는 다 이해하셨다고 저는 봅니다. 이 함수가 다 공부가 끝났다면. 어렵다는 이유로 잘 안 하십니다. 자, 이제 시험 이야기 들어갈게요. 원래 인덱스 매치 함수가 이렇게 조합이 돼서 나오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나왔냐면 몇 년 안 됐습니다. 불과 한 2, 3년 상간 안에 나왔던 문제 유형입니다. 그 2, 3년 상간 안에 또 나왔던 문제 유형이 정말 내용적으로 어려운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실제 시험에 연속해서 2번 나왔습니다. 정기시험 기준으로. 통계 1로 갑니다. 시트면 통계 1로 갑니다. 교재 89페이지. 자, 문제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아마 함수 마지막입니다. 자, 읽어보셨어요? 자, 조건이 2개 보이는가요? 자, 상여금이 150만 이상. 죄송합니다. 초과. 크다. 그 다음, 각 개인의 기본급이 전체 기본급의 평균보다 크거나 같다. 이상이다. 조건 2개 찾았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2개 이상의 조건은 뭐 해야 된다고요? AND 조건인지 OR 조건인지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 조건은 AND입니까? OR입니까? 아마 내용에 뭐뭐이면서라는 표현이 있었죠.
그래서 AND 조건을 해석하셔야 되죠. 그러면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인원수라고 했습니다. 내용에 개수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함수 사용해야 된다고요? count ifs. 자, 여기까지 이제 함수 내용 다 파악하신 거고. 자, 작성하러 가죠. 그러면 평균, 전체 기본급수의 평균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의미에 있어라는 선택해서. 자, 평균 구하겠다. 무슨 함수? average. 기본급 데이터. 가로 닫고, 엔터. 그러니까 288만 1875라는 평균값이 나오군요. 자, 그러면 자, count ifs. 첫 번째 조건 값을 찾을 범위, 문제의 순서대로 따라갈게요. 상여금 범위, 콤마, 첫 번째 조건 값 150만 초과, 이중 다운표 묶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조건 값을 찾을 범위, 기본급 범위 내에서 뭐보다 평균값 이상. 그러면 이중다운표 묶어야 됩니다. 이상. 평균값. 평균값 아세요? 평균값 안다고요? 이 평균값 아세요? 암산할 수 있냐고요? 못하죠.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요? 함수의 도움을 받아야죠. 그리고 이중다운표. 이게 이제 우리가 배운 형식대로 적는다 그러면 이렇게 적을 겁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이 문제가 처음 나왔던 게 2018년도가 아마 나왔을 텐데 그때 2급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나왔었는데 그해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나와가지고 연속 2번까지 나오죠. 꿈에서 상관 이 문제 제가 처음 보는 순간 거의 99.9%다 틀렸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이게. 근데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원래는. 자, 엔터. 왜 0이 자, 그러면 정말 0인지 아닌지 결과값이 한번 따져볼게요. 자, 방금 상여금이 150초가라 했죠. 150초가니까 요거. 그 다음에 평균값이 288만. 총 몇 개, 두 조건을 다 만족하는 게 몇 개 있죠? 네? 3개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 결과값이 몇입니까? 2가 아니고 3이 돼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 0이 나왔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잘 보세요. 이런 비교 연산자를 사용하려면 뭐 크다 작다라는 이런 비교 연산자를 사용하려면 오른쪽에 기준값에 직접적으로 숫자 값이 와야 됩니다. 여기에 이 부분이 average라는 함수 형태가 아니라 숫자 값이 와야 된다. 진짜 숫자 값. 자, average 함수 숫자 값이 평균 값이 얼마라고요? 288, 1875라는 이 값이 와야만 이 형태가 성립이 됩니다. 이 형태가. 여기에 숫자가 아니고 숫자 값이 와야만 이 형태가 성립이 된다고요, 원래. 그리고 엔터 치면 3이라고 나옵니다, 실제. 근데 여기에 방금 average라고 이렇게 적었잖아요. 자,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자, 다시.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암산해서 이걸 못 찾는데 그럼 average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써야죠. 자, 그래서 네 번째 인수자리 전체를 다 지우세요. 이중 다운표 다 포함해서 다 지우세요. 자, 이거 원리를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중 다운표 처리하지 마시고 이상까지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평균, average 가로 열고 기본급 범위 그레이드 가로 닫고. 자, 일단 여기까지만 적어보세요. 자, 적고 자,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평균값은 항상 288만 1875를 가지고 있어요. 네? 아닙니다. 이 평균이라고 하는 이 값은 누구의 영향을 받습니까? 기본부터 영향을 받잖아요. 앞에서 처음 시작할 때 문제 있었잖아요. 아까 수변 횟수가 가장 많은 데이터가 4가 아니고 9가 될 수도 있다고. 그러면 여기도 원본이 바뀌면 평균값이 항상 이 값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뭐죠? 이건 항상 뭡니까? 일정하게 유기는 상수 개념이고, 이건 저 원본의 값이 바뀜에 따라서 함수의 결과값도 바뀌는 겁니다. 변수 개념이고요. 그럼 여기 값이 매번 바뀔 때마다 이 부분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크거나 같거나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죠? 네? 변수 개념. 죄송합니다. 바뀌지 않으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죠. 네? 사실은 수를 다룰 때 원래 변수 상수를 원래 이야기를 하고 원래 수를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변수 상수라는 용어를 딱 들이대는 순간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수학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실제 수학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모든 내용을 변수 상수를 다 대입해 다 이야기 다 할 수 있거든요. 엑셀은. 근데 변수 상수와 이야기를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수학 시간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흥미를 안 가집니다. 그래서 그 어떤 엑셀 책에도 변수 상수라는 용어를 잘 안 씁니다. 실제. 주말에 엑셀 책 한번 찾아보셨어요? 진짜 실제 그렇게 변수 상수라는 용어를 잘 안 씁니다. 근데 이 내용은 변수 상수라는 용어를 쓰지 않으면 이 문제는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방법 있죠. 무조건 해보세요. 저 정말 싫어하거든요. 자, 그래서 상수값으로 이렇게 딱딱 상수값일 때는 이런 형태로 적용이 됩니다. 이중가운데 묶어서. 그런데 지금처럼 이 한쪽은 전체 내용에서 한쪽은 상수고 한쪽은 변수 개념이잖아요. 절대 나란히 같이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 예를 하나 더 드리면 앞에서 이미 하고 왔습니다. 우리 박달 나무 기억나세요? 제일 처음에 할 때 박달 나무 이렇게 했었잖아요. 여기 A1이고 여기가 A2라면 그러면 특정 셀에다 내가 저 박달 나무로 표시하려면 A1, M%, A2 이렇게 찍어야 되잖아요. 이때 이게 뭡니까? A1 셀이 가니까 항상 박달이에요. 아니요, 여기 서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셀 주소에 있는 이 값들은 모듈런 값이라고요. 변수계예요. 그래서 변수는 항상 같이 붙여 쓰면 안 됩니다. 이렇게 쓸 수가 없다고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이 이해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수와 상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무조건 분리하셔야 돼요. 변수와 상수는 무조건 분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수업 아니면 그 이전 수업에 제가 변수 상수 이야기를 은근히 꺼내기 시작한 겁니다. 일부러 이 문제 때문에. 자, 그러면 변수와 상수는 항상 분리하셔야 됩니다. 뭘로? M% 연산자입니다. M% 연산자의 기능을 하나 더 설명합니다. 우리는 M% 연산자의 기능을 뭘로 알고 있죠? 데이터 연결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건 상수값이고 상수값일 때 데이터 연결입니다. 그 이전 단계의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변수, 상수 분리하는데 M% 연산자를 사용한다는 거죠. 분리라는 표현보다. 그러니까 이런 모르는 값 작업을 하실 때 모르는 값과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값 그때 M% 연산. 자, 그러면 이건 변하지 않는 부분이죠. 그리고 형태적으로 봤을 때 문자 형태를 띠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안 이중 다운표 묶어서 처리합니다. 문자 상수라고 합니다. 문자 상수. 문자 상수. 자, 다시 A1 셀에 100이란 값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A2 셀에다가 100점이라고 표시하고 싶으면 A1 연결 이중 다운표 점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왜 이걸 쓰냐, 이 연산자를 왜 쓰냐는 건데, 이게. 이 값은 항상 변하잖아요. 지금 현재는 100이죠. 엔터를 치는 시점은 100입니다. 근데 이게 원본이 90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0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건 변수고, 이건 뭐?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뭐? 상수라는 거죠. 이 값이 어떻게, 앞에 있는 A1 셀의 값이 어떻게 바뀌든. 그래서 두 개를 어떻게 분리해놔야만 어느 쪽이 상수고 어느 쪽이 변수라는 걸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N% 연산자의 근본적인 기능이고요. 그 다음, 자, 그럼 계산 과정에 이제 엔터를 딱 칩니다. 치면 그럼 A1에 가서 뭐가 100을 가져도 90을 값을 가져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값이 엔터 치는 시점에 이건 뭡니까? 변수가 아니고 뭐가 되는 거죠, 이제? 모르는 값이 영원히 모르는 값으로 남아있으면 이건 결과값이 안 나옵니다. 어느 시점에 엔터 치는 시점에 값이 결정이 나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100을 가져오죠. 100이라는 데이터와 점이라는 걸 뭐 연결시켜라. 그래서 요 문자값하고 변수값 자 엔터 칠 겁니다. 엔터 치는 순간 이제 이거 뭐 이쪽 부분은 변수 개념으로 저게 계산이 되어집니다. 평균값이에요. 그럼 엔터를 딱 치는 순간 저게 영원히 변수 남아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변수값 288, 1875라는 값으로 바뀔 거라고요. 엔터를 치는 순간. 그러면 두 개가 뭐 연결되어서 뭐 크거나 같다 오른쪽에 있는 숫자 값보다 엔터 쳐보세요. 이제. 그래서 3이라는 값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인데 이게 변수는 영원히 변수 남아있으면 우리는 결과값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변수는 엔터 치는 이 시점에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다고요. 나와줘야 된다. 사실은 이게 많이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원래는. 왜냐면 이게 원래 수를 다룰 때 변수 상수는 원래 기본적으로 다뤄야 될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 다니실 때 많이 나왔던 형태 있잖아요. 네? 이런 거 보신 적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y는 ax 플러스 b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이런 걸 보고 1차 함수라 그러죠. 아니면 1차 방정식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때 a와 b를 뭐라 그럽니까? 상수라고 하죠. 상수. 그럼 이 녀석을 뭐라고 했습니까? 독립변수라고 표현했잖아요. 그 다음 이 값에 따라서 이 녀석이 영향을 받는다. 이걸 종속변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왜? 이것 두 개는 정해지는 값이 없기 때문에. 이것 두 개는 뭡니까? 뭐 2x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적을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우리 또 2차 함수에서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런 것도 보셨잖아요. 그게 x와 y라는 그게 변수 개념이라고요. 그건 어떤 값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다 1이라는 값이 딱 정해집니다. 그럼 이 녀석도 종속변수 정해지겠죠. 그럼 2 곱하기 1 하면 2 곱하기 2 플러스 1 하면 5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1이라고 정해지는 이 시점에는 값이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변수값이. 그런 이야기를 원래 기본적으로 하는 겁니다. 원래. 기본인데 기본을 우리가 빼버리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용어를 빼버리고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N% 연산자의 그냥 분리하는데 변수 상수나 변수 분리하는데 사용이 되어지고 그 다음 어느 시점에 변수값이 결정이 난다. 결정이 나면 이게 상수값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연결하는데 그 다음 이게 끝이 아니죠. 명자 붙이는 것만 더 이상 쓰면 안 되겠죠. 전체적인 함수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자 그러면 일단 기본 함수 공부부터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네? 열심히 하라고 잔소리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앞으로는 이제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함수가 끝났기 때문에. 그 다음 거는 그냥 수업 시간에 다 해결됩니다. 네? 나머지 것들은 나머지 남아있는 내용은 수업 시간에 그냥 하고 가도 안 잊어버린다고요. 함수는 근데 개인이 공부하지 않으면 실력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 함수 공부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 결합시켜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중첩이라고 그랬죠. 중첩의 원리를 개인적으로 터득하셨으면 좋겠고요. 터득하셨으면 좋겠고
이게 되지 않으면 넣어보고 아니면 다른 걸로 대체해서 쓰는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시든지 좀 지나면 아마 되겠죠. 제가 조금 두서없이 왔다 갔다 한 이유는 어떤 내용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본을 좀 다루고 와야만 조금 그나마 이해가 되는 것들도 있고 해서 그래서 오늘 하셨던 끝부분 하셨던 인덱스 매치, 뭐 V두고 H두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하셨던 변수 상수라고 이야기했던 이 부분 물론 변수 상수가 얘기만 있는 게 아니다. 다 원래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얘기해서 특별히 강조를 했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험 이야기를 하자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하냐면 도저히 안 버거우면 시험 당일날 전날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그냥 외워서 확인을 하고 그냥 하시라고 합니다. 네, 이 문제가 시험에 나올 확률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엑셀을 배우지 않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데 그 해만 2번 나왔는데요. 근데 이게 안 나온다고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나올 확률은 되게 적습니다. 어려운 건 뭐 일단 나중에 하더라도 쉬운 거부터 하나하나씩 하시고 자 마무리를 해드리면 여기 교재에 있는 내용만 완벽하다면 크말 리급 함수 수식 함수는 무조건 합격입니다.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교재가 시험에 나왔던 내용들을 거의 한 95%는 다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빠져 있었던 것들은 제가 수업 중에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표기에 작성해 드렸던 모습들 있잖아요. 그게 빠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거의 99.9%는 이제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제 수업을 들었다면. 그래서 마무리 하셔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교재 이제 이번 교재 넘어가면 함수 또 할 건데 그때는 이런 함수 설명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 할 겁니다. 그냥 다 알고 있다는 내용으로 그냥 풀이만 해드릴 겁니다. 풀이만. 그러니까 그동안에 열심히 함수 공부하시고 제 영상 보시면서 하시면 되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계산 작업 파일은 마무리하죠. 자, 교재 56페이지 갑니다. 일단 56페이지 펼치세요. 자, 파일 탭에 파일 하나 열겠습니다. 열기, 찾아보기, 크말 2급 과목, 이동 폴더 안에 맨 아래쪽에 목록 아래쪽에 크말 2급 엑셀 2016 기능 자, 시트 이동 단추를 통해서 자동 필드 선택하시고 필드명 자동 필드 교재 56페이지 일단 펼쳐내세요. 자, 56페이지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화면이 너무 좁군요. 조금만 줄일게요. 데이터베이스라는 용어 기억나세요? 데이터베이스 함수할 때 비행이나 빈혈을 만날 때까지 셀이 범위고 병합된 셀을 포함하지 않는 하나의 셀의 의미 있는 데이터 하나의 데이터가 입력이 되는데 이런 구색을 갖추고 있어야 우리는 데이터베이스 목록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구조, 필드명, 아래에 세로 방향의 데이터, 필드, 열, 그 다음에 가로 방향의 데이터, 레코드, 행이라고 그랬습니다. 밑에 건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 함수 다루실 때 작업의 단위가 혹시 필드 단위로 이루어진 거 알고 계세요? 특정 필드를 계산했잖아요. 뒷섬 특정 필드의 합을 계산한 거잖아요. DFG 특정 필드의 평균을 계산해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작업의 단위는 항상 필드 단위로 움직입니다. 필드 단위로. 필드를 기준으로 작업이 이루어진다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이용한 기능들을 지금부터 배울 겁니다. 그 중에 필트라는 기능이 있어요. 필트. 데이터베이스에서 조건에 맞는 레코드를 추출하여 화면에 표시하는 기능을 이야기합니다. 조건에 맞는 레코드를 찾는다는 거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 하셨던 내용이니까. 자, 이때 이 필트에 방식에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한 개는 자동 필터라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 자동 필터는 조건을 아주 조금 쉽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고급 필터, 즉 수동 필터의 개념입니다. 조건을 조금 말 그대로 수동으로 처리합니다. 좀 까다롭다는 이야기죠. 수동이라는 게. 자, 이 중에 자동 필터 기능을 배우려고 합니다. 자, 성별이 여인 레코드만 화면에 표시하려고 합니다. 자동 필터라는 기능을 통해서. 자, 그러면 일단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선택. 좀 화면이 좀 적더라도 이해 좀 해주세요. 자, 데이터베이스 선택. 그 다음에 데이터 탭에 갑니다. 정렬 필터에 깔때기 모양의 아이콘 보이시죠? 이런 그림을 아이콘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자동 필터입니다. 자동 필터 기능입니다. 클릭. 자, 그러면 화면상에 무슨 변화가 있냐면 필드명 옆에 역삼각 형태의 모양의 단추가 보일 겁니다. 이걸 필터 목록 단추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필터 목록 단추. 그 다음 필터 목록 단추를 클릭을 하면 여기서 이제 뭘 하냐면 조건 설정을 합니다. 우리 조건 이야기는 if 함수라든지 조건부 함수라고 하는 if가 붙은 함수라든지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거쳐서 조건 굉장히 많이 다뤄보셨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 조건을 처리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단순하고 쉬운 방법이 이 체크 버튼이라고 합니다. V자. 체크 버튼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자, 방금 성별 필드에 남이라는 데이터가 한 번밖에 없어요. 여라는 데이터가 한 번밖에 없어요. 아니죠. 여러 번 있죠. 여러 번 있는 것 중에 딱 한 번씩만 나오죠. 우리가 이런 걸 고유값이라고 합니다. 딱 값을 한 번씩만 표시하는 걸 고유값이라고 합니다. 이 녀석이 많은 역할을 하냐면 말 그대로 조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모두 선택이 체크되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레코드가 화면에 다 보이는 거고 자, 모두 선택을 한번 클릭합니다. 그래서 해제시킵니다. 조건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때 특정 조건만 표시하고 싶다. 그러면 해당 부분에 사각형에 가서 클릭, 체크. 이게 조건 설정이라고 합니다. 조건 설정. 그리고 확인 하면 요렇게. 사실 밑에 거 필요 없는데 자, 이 상태에서 잠깐만요. 제가 좀 기차 또 귀찮게 내려야겠군요. 그 밑에 있는 A22부터 G30까지 범위 설정하시고 홈 탭에 삭제 셀이나 셀 범위 삭제 그러면 이건 데이터를 지우는 게 아닙니다. 딜리트 키가 아니고요. 구조가 아예 없어져 버린 겁니다. 셀이라는 구조가 됐습니까? 없앴어요. 자, 이거 왜 원래 제가 지워야 되는데 왜 한 거냐면 자, 전체 자료가 남녀 레코드가 막 섞여져 있었잖아요. 그 중에 여인것만 뽑은 거죠. 그럼 자, 실제 이제 보고서를 작업하실 때 요 내용만 보고서에 이제 옮겨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 범위 설정 복사 단축키 컨트롤 C 복사
그리고 특정 셀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V 붙여넣기 하면 필터 처리된 내용만 이렇게 복사가 되어서 나옵니다. 그러면 요게 요 형태로 보고서를 만들어 올리면 된다면 이대로 출력해 쓰시면 되고, 좀 이쁘게 꾸며야 되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글꼴, 맞춤, 표시 형식, 스타일 등을 이용해서, 아니면 셀스식 대화 상자를 이용해서 이쁘게 꾸미시면 되겠죠. 회사 양식에 맞춰서 그렇게 쓰는 겁니다. 자 위로 올라갈게요. 자, 셀이나 셀 범위를 복사해서 점점점 이렇게 점점점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요건 어떤 의미냐면 붙여넣기를 계속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붙여넣기를 계속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요건 어떤 특정 명령이 내려지면, 특정 엑셀 기능이 사용되어지거나 명령이 실행이 되어지면 자동적으로 없어집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없애려고 하시면, 나는 더 이상 붙여넣기 기능 쓰기 싫다. 그러면 ESC 기능 해제, ESC 하시면 이렇게 없어집니다. 그럼 더 이상 붙여넣기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자, 필터 처리된, 자, 그러면 무슨 변화가 보이냐면, 필터 처리된 필드는 이렇게 깔때기 모양의 아이콘이 보이고요. 깔때기 모양의 아이콘. 그 다음에 필터 처리된 필드는 이렇게 파란 색깔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확인들 하셨습니까? 필터 처리됐구나. 자, 그러면 원래 가지고 있던 데이터베이스 상태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성별 필드에 가셔서 필터 목록 단축 클릭, 그리고 성별 필드에서 필터 해제. 그러면 없어졌죠. 그래서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이미 기초적인 내용은 이미 함수할 때 다 배웠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총점이 250 이상인 걸 다뤄보죠. 그러면 총점 필드에 가서 250 이상. 그러면 자, 체크 버튼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러면 지금 레코드 개수가 한 15개 정도 중에 뭐 250 이상인 거 몇 개 체크하는 방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레코드가 몇 개쯤? 레코드의 개수가 몇 개쯤? 100만 개쯤 있다면 250 이상을 내가 체크하기가 또 버거울 수도 있겠죠. 체크를 많이 해야 되는 또 불상사가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귀찮고 불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방식으로 조건을 설정합니다. 체크 버튼 말고 숫자 필터라는 조건에 갑니다. 숫자 필터 위에. 그러면 우리 수식에서 배웠던 같은 값을 쭉 내려오죠. 해당 범위라고 하는 건 뭐 곧 설명드리겠지만 뭐뭐값 이상 뭐뭐값 이하라는 그런 의미고, 우리는 지금 요 부분을, 요 조건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250 이상. 그러면 크거나 같은, 크거나 같은. 그리고 사용자 지정 필터라는 이렇게 창이 나타나고요. 이런 창은 우리는 값을 설정한 창입니다. 그래서 총점이나 필드가 크거나 같다. 여기 뭐 연산자 종류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크거나 같다. 이미 선택되어 있죠. 얼마 값보다? 기준값 250보다. 직접 입력해 쓰죠. 그리고 확인해서 나가보시면 필터 처리된 필드는 깔때기 모양이 나타나고, 필터 처리된 레코드는 파란 색깔로 나타난다. 그 다음 여기 있는 값들이 가시런하게 나와 있네요. 자, 자동 필터라는 기능 안에는 정렬 아시죠? 랭크 함수 할 때 하셨던, 그래서 오름 차순 정렬, 내림 차순 정렬 바꿔서 설정해서 결과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자동 필터 안에는 정렬 기능도 포함하고 있다. 자, 지금은 조건이 한 개죠. 자,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총점이 200 이상, 총점이 250이야. 자, 엑셀 자, 이런 걸 뭐뭐값 이상, 뭐뭐값 이하를 엑셀에서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해당 범위라고 표현합니다. 뭐뭐값 이상, 뭐뭐값 이하를. 그런데 엑셀에 제가 if 함수를 다뤄드릴 때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거든요.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야 됩니다. 비교 연산자가 연속해서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는 꼴로 사용하진 않습니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분해하셔야 됩니다. 자, 총점이 200 이상, 총점이 250 이하로 분해합니다. 그러면 자, 분해하고 나니까 조건이 몇 개? 두 개 이상의 조건은 어떻게 된다고요? 엔드인지 오아인지 판단하셔야 되죠. 자, 이건 엔드일까요? 오아일까요? 이미 정답이 나와 있어서 그냥 엔드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지만, 자, 이렇게 이제 판단해야 될 근거가 없죠. 뭐이면서 그리고 뭐 또는 이런 이거나 이런 표현들이 없죠. 없으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직관적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보통 이제 쓰는 방식이 총점이라는 수직선을 떴습니다. 총점이라는 수직선을. 그러면 200 이상인 부분 250 이상인 부분, 250 이하인 부분 두 개가 어떻게 되죠? 교차되죠. 모두 만족입니다. 그래서 엔드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 시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명확하게 엔드 오아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의 내용이 나타나 있지도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직관적으로 이제 판단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지금처럼 수직선을 떠서 판단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엔드 조건이죠. 그러면 총점이 200. 그래서 해제할까요? 총점 필드에서 해제. 그럼 여기 해당 범위 보이세요? 해당 범위. 네? 해당 범위. 하면 총점이 뭐뭐값 이상, 그 다음에 작거나 이하 250. 자, 방금 조건 둘 사이의 관계는 엔드였습니까? 오아였습니까? A가 엔드입니다. O가 O하고. 그래서 엔드라고 그랬죠. 요런 이제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엔드. 그리고 확인하면 이렇게 200에서 250 사이의 내용만 이렇게 화면에 표시가 되어집니다. 자, 필터 해제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일감 해보죠. 총점이 200 미만, 총점이 250 초과. 조건 두 개죠. 그래서 이번에는 오화 조건을 처리할게요. 그럼 이건 수직선을 꺼놓으면 이쪽이죠. 겹친다는 개념이 아니죠. 어느 둘 중에 한쪽에 속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총점에, 자, 숫자, 그러면 이제 이건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조건이 한 개입니다. 해당 범위를 제외하면 조건이 한 개라고요. 그러면 조건 두 개를 처리하는 방식은 여기서 처리할 수, 두 개 이상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서밖에 처리가 안 됩니다. 사용자 지정 필터. 기본적으로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사용자 지정 필터 클릭. 필터 창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여기서 최대한 처리할 수 있는 조건의 개수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특징도 알아두시고. 그러면 이제 연산자 미만 무슨 값? 200. 그다음 또는 방금 또는이라고 해서 가졌죠. 오와 또는 초과 250. 그러면 방금 보셨던 세 개 외에 나머지 내용이 다 나타나야 되겠죠. 네? 이렇게 굉장히 많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200과 250 사이에 있는 값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쪽에 속하거나 이쪽에 속하거나. 됐습니까? 자, 해제하시고 우리 교재 갑니다. 56페이지. 성별이 잠깐만요. 다시 읽을게요. 합격 현황표에서 성별이 여이면서 총점이 250 이상인 데이터만 자동 필터 사용하여 검색하시오. 자, 검색이란 표현은 추출 이라는 표현과 같은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건 필터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자동 필터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성별 필드에 가셔서 모두 선택 해제하시고 그런 다음에 총점이 250 이상
숫자 필터라는 조건에 가셔서 크거나 같음 총점이 이상이다. 크거나 같다. 기준값 250보다. 그리고 확인하시면요. 방금 처리한 건 AND 조건입니까? OR 조건입니까? 네? 방금 조건 두 개 처리하셨잖아요. AND입니까? OR입니까? 네? 방금 처리하고 나니까 전체에서 몇 개가 남아있죠? 한 번 처리하니까 조건 한 개 이어 처리하고 나니까 전체에서 이만큼 줄어들었잖아요. 그 다음 또 처리하고 나니까 또 이만큼 줄어들지 않았나요? 그럼 AND입니까? OR입니까? AND죠. 두 조건을 만족해야죠. OR하면 최소한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와야 되겠죠. AND입니다. 자, 그러면 필터 해제하는 방법은, 자, 화면 봅니다. 내가 여기 가서 필터 해제.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 다음 여기 가서 또 필터 해제. 또 조건이, 또 AND 조건이 또 있었다 그러면 또 다른 필터에 가서 또 조건 해제. 이렇게 해야 되죠. 귀찮고 불편하겠죠. 네? 그래서 한꺼번에 처리할 겁니다. 두 개 이상은. 데이터 탭에 정렬 필터 그룹에 지우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조건을 없애버립니다. 그럼 한꺼번에. 그 다음 자동 필터라는 기능도 클릭을 하면 회색깔이죠. 다시 한번 클릭하면 해제. 됐습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겁니다. 그래서 자,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뭐 한 개 처리한다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고 두 개의 조건을 처리하는데 같은 필드 내에서 AND 조건이나 OR 조건이 처리가 가능합니다. 같은 필드 내에서. 그 다음에 아까 OR 조건은 자, 조건 몇 개까지 사용자 지정 필드에 가니까 조건 몇 개? 두 개까지 처리 가능하다는 것 그런 특징. 그 다음에 방금 다른 필드 반에 무슨 조건? AND 조건 처리 가능하죠. 저기서 경우의 수가 하나 빠졌네요. 뭐가 빠져 있습니까? 다른 필드 간에 OR 조건이 빠져 있습니다. 왜 이런 게 보여드리지 않죠? 할 수가 없습니다. 자동 필드에서는. 자동 필드에서는 다른 방금 보셨잖아요. 한 개 처리하고 그 다음 처리하니까 뭐 자동적으로 뭐가 먹혀버립니까? AND 조건이 먹혀버리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OR 조건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필드 간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사용을 하다 보면 필터를 사용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분명히 서로 다른 필드 간에 OR 조건을 처리해야 될 경우들도 있잖아요. 아니면 또 조건을 두 개가 아니라 세 개 이상씩 처리해야 될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동 필터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필터? 보고 필터를 이용해서 처리합니다. 보고 필터. 다음 시간에 보고 필터를 보는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오늘 장소를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함수 마지막 파트라서 어쩔 수 없을 것 같고요. 양해를 좀 구하고 그리고 함수를 제외한 나머지 내용은 수업 중에 무조건 해결하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집에 가서 복습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건 뭐 어려운 내용이 있거나 뭐 한 건 아닙니다. 충분히 수업 중에 뭐 계산하거나 머리 복잡한 내용도 아니고요. 네, 필요한 게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질문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목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